정부가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가해 학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에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이 보존 기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징계 보존 기간이 좀 늘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2012년에 처음으로 학교 폭력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었을 때 최대 10년까지로 보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기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현재는 졸업 후 2년까지 보존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이러한 좀 심각한 상황의 경우에는 기존의 보존 기간인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늘렸고요. 사실은 이 보존과 관련되어서는 뭐 대입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과 관련돼서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4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대입 오수까지도 학폭 가해가 이력에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학교 폭력의 결과가 대입에 좀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대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가해 학생 조치로서 대입 반영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대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이게 학교 폭력 정책의 최종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증한 사안은 사실 엄벌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조금 엄하게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도, 교육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엄벌주의는 필요하지만 또 선도의 그렇죠. 내용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가 됐지만 뭐 진정한 사과나 여기에 대한 반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학폭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처벌을 좀 피해 볼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변호사를 하고 계시지만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떨까요? 네. 방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번에 발표된 학폭 대책이 어떠한 엄벌주의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실효성이 더 늘어나기보다는 네. 소송이 늘어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욱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처음으로 학폭과 관련된 대책이 등장했던 2012년도에 실제로 이러한 그 학폭과 관련된 가해자들의 소송이 증가했던 그러한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소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대책으로서 가해 학생이 만약에 불복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불복을 했을 때에는 피해자들에게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 참가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반드시 통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해당 그런 소송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어떠한 진술권과 함께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을 좀 더 보완을 해줘야 된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즉시 분리 조치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네. 원래는 3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말에 끼게 되면은 사실상 이 즉시 분리 조치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즉시 분리 조치 기간을 7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하고 나서 보통은 한 7주 정도의 보호의 공백이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근데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가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한 7주간 이제 그러니까 학급 교체를 하도록 이게 이제 긴급 조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학급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이제 분리 요청도 할 수 있는 분리 요청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분리 요청을 하고 또 학교장이 어떠한 출석 정지라든지 아니면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더 교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발생을 했고 또 여기에다가 학교 교육청에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피해 학생 전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도 이 대책에 대해서 너무 엄벌주의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피해 학생의 보호의 대상의 일환으로서 나온 것이고요. 지금 피해 학생의 전담 지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의료 지원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전담 지원관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예.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방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대책.
네, 피해 학생 보호 방안도 사실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지원관 제도나 그다음에 즉시 분리를 좀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이 마련이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현장에 얼마나 제대로 안착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마련된 대책들이 학교 안에서 정말 실효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들이 좀 마련이 돼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은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학교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그 구체적인 조금 방안들을 마련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확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학폭 같은 경우에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네. 초등학교, 중학교, 즉 고등학교 한 2, 3년 빼고는 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과연 영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사실은 학교폭력 정책이 대학을 못 가게 하는 것, 대학에 반영되는 것, 뭐 이게 사실은 정책의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초중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해결을 강조하는 이런 제도들이 더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네. 이번에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연령화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선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시고 이 부분들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는 이제 그 저학년 친구들에 대한 예방과 선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좀 이렇게 학폭 대책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간에 뭐 전학을 하거나 네, 네. 자퇴를 하거나 할 때 남겨지지 않는 부분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나왔어요. 네. 이게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 피해 학생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나는 아직도 괴로운데 가해 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퇴해서 또 다른 뭐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근데 전학 가버리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제도는 좀 보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입 정시 모집에 이제 학폭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정해진 기준이 딱 없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대입에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수시에만 반영이 됐었는데 정시까지도 넓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고2 학생들의 대입에서는 일단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반영을 하고 네. 그리고 현재 고1인 학생들은 2026년부터 학생부 의무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나 감점을 할 것이냐예요. 아하.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 아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에서는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점이 감점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이 합격선을 상당히 위에 있었기 때문에 1점이 감염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감점 수준이 미미하면은 그 커트라인을 훨씬 상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냥 허울뿐인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과다하게 감점을 하겠다고 하면 소위 과다한 낙인 찍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감점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모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입시 전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정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것이 그렇죠. 어느 정도로 이것을 반영을 할까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학생과 부모들의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쪽에서는 오히려 좀 교육부에서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얘기 중에 교권과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지금 학폭위로 가기 전에 교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량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학교 현장 안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교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늘 문제시 되어 왔고요. 네. 이번에 대책이 마련되면서 이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부분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그 예방지원센터라든지 뭐 책임 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이 됐는데 여기서 이전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네. 학교가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가 신뢰롭게
자유롭게 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처리된다라는 이 신뢰를 저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방관자예요. 네. 이런 얘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게 이제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학교 네. 안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어떻게 선생님이 선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전에 사실 학교가 신뢰롭다는 회복을 저는 먼저 해야 이것들이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신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학교 안에서 신뢰가 회복된다면 교권이 당연히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대책에 나왔던 예방지원센터라든지 책임 계약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신뢰가 우선적으로 쌓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학을 못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대학을 갈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년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소년범은 이게 전과도 잘 안 남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소년범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이가 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오늘 한덕수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학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반드시 불이익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학생의 기본권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중에 이 미성년자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떠한 그런 처벌의 기록에 남기지 않고 새롭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목적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소년법 같은 경우 특히 예를 들자고 한다면 특수절도 같은 경우에도 기록이 안 남죠. 네. 그런데 지금 학폭과 관련되어서는 학폭이 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학폭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대학과 관련되어서까지도 기록이 오랫동안 남고 4년까지 보존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결국은 소년법과 학폭에 관련되어서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이게 이중처벌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폭과 관련되어서 기존의 학교라든지 이미 처벌을 한번 받았는데 또 대입과 관련되어서도 두 번의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면 우리들 법상으로는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소년법과 학폭 학생부 기재와 관련되어서 형평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10년 만에 대책이 나왔지만 뭐 완벽한 대책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은 필요해 보이는데 바로 보완은 안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보완이 더 필요할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일단 앞서서 이러한 진술을 기회를 준다라든지 소송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소송이 상당히 이제 피해 학생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해서 기간이 또 상당히 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이 학폭과 관련되어서는 소송이 있고 그리고 피해 학생들에게 진술기획권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선거범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기간 내에 소송이 끝나도록 한다든지 이런 기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폭과 관련되어서 소송을 좀 짧게 끝내서 피해 학생들이 더 이상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공감하고요. 오늘 나온 대책들 보시면 법률 개정을 수반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이 좀 빠르게 입법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학교 안에서 이게 어떻게 정착되느냐가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 기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학교장님이 권한을 많이 지금 부여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 새롭게 마련되는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담 지원관 제도, 뭐 관계회복 지원단 제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 문제도 반드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문성 문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예. 또 지금 현장에 부족한 전문 인력들의 수급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문 상담 교사라든지 SPO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도 꾸준히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학폭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벌 아니면 선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후발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이 저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학교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서 이 비폭력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학교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충실히 하셔야 되겠죠. 현행 법상에 있는 예방 교육들도 더 실효성을 담보해서 다양한 형태로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예방 교육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저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있잖아요. 또 예방법에서도 지역사회 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이 이 학교폭력 문제에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조금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